우연은 참종가의 스토리 진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소설의 메인 인물들과 서브 인물들의 대부분에게서 우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연은 토마시와 테레자의 관계가 시작되는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토마시의 입장에서는 테레자와의 관계를 잇게 한 6 우연이 있죠. 독서하시면서 요 6 우연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으셨을 겁니다. 이전 키워드인 사랑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토마시는 테레자와의 관계를 필연이 아닌 우연임을 인정하고 수용했는데요. 토마시는 이후로도 끝까지 테레자를 사랑하지만 그도 사람이다 보니 이 우연을 그로테스크하다거나 테레자의 존재를 참을 수 없는 우연으로 본다거나 절대적 우연의 화신, 하찮은 우연의 연속 등의 시각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테레자의 입장에서는 토마시와의 관계를 잇게 한 4가지 우연이 있습니다. 베토벤 편과 은유 편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 노란 벤치와 숫자 6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이후 테레자의 어깨에 우연의 새가 앉았다는 표현으로 합쳐져서 나타나지요. 그런데 우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연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토마시나 테레자의 우연을 뭐 그럴 수 있지 하며 받아들였지만 막상 제 삶에서 어떤 우연이 있었는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우연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일로 정의합니다. 뒤부터 시작해서 보자면 우연은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것이죠. 게다가 이 일은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통제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손뿐만 아니라 염두에 단 1초조차 없었던 일이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처럼 공교롭게도 독립된 사건이 같은 타이밍에 있는 거죠. 토마시와 테레자에게 속하는 우연은 이 내용을 만족하는 사건들과 은유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이 정의 중 뜻하지 않게 만남을 꾸며내서 가짜 우연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토마시의 아들 시몽은 토마시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수없이 거리에서 토마시를 기다립니다. 토마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죠. 테레자는 토마시의 연락을 받고 왔음에도 우연히 들렀음을 애써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는 테레자와의 대화에서 프라하의 가장 흉한 동네에 온 이유를 퇴근길로서 아주 우연히 들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시도를 우연이 아닌 고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연은 다양한 인물과 장면을 통해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우연의 정의만큼 중요한 건 우연의 쓸모와 의미입니다. 질문으로 바꾸면 우연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보다 많은 우연에 얽혀 있다면 그 사건에는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연만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로 나타날 수 있다. 필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 기다려왔던 것, 매일 반복되는 것은 그저 침묵하는 그 무엇일 따름이다. 오로지 우연만이 웅변적이다. 집시들이 커피 잔 바닥에서 커피 가루 형상을 통해 의미를 읽듯이 우리는 우연의 의미를 해독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우연의 힘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의 표현처럼 우연은 계시와 같이 나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죠. 보도블럭에서 패턴을 찾는 것처럼 까마귀의 비상과 배의 추락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에이 우연이야 라고 여기며 절하하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야 라며 필연을 칭송하면서도 우연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며 때로는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하죠. 이건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그렇습니다. 우연의 반이어인 필연은 쿤데라 씨의 말대로 인간에게 별 의미를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그냥 그러한 것이죠. 자소서를 하나도 쓰지 않고 취업하길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뻔하지요. 필연은 이미 스위치가 눌러져서 무한히 작동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우연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튕겨져 온 럭비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우연히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는 우연이 빗발치듯 쏟아지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는 사람과 사건 간의 우연한 만남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우연의 일치를 우리는 되게 완전히 무심결에 지나쳐버린다. 뜻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아닌 우연은 지금도 인생에서 수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연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영상을 보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우연의 일치를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우연 또는 우연의 중첩을 포착합니다. 바로 미적 차원, 다른 말로 아름다움에 의해서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악보처럼 구성된다. 미적 감각에 의해 인도된 인간은 우연한 사건을 인생의 악보에 각인될 하나의 테마로 변형한다. 그리고 작곡가가 소나타의 테마를 다루듯 그것을 반복하고 변화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인간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조차 무심결의 아름다움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작곡한다. 따라서 소설이 신비로운 우연의 만남에 매료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는 반면, 인간이 이러한 우연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삶에서 미적 차원을 배제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요 두 문단과 이전 문단에 대해서는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핵심 키워드 3개 이상이 동시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내적 충동을 억누르고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적 감각, 편하게 이유로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려는 이것은 선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연에 집중하게 되는 배경에 이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움에 의해 인도된다거나 아름다움의 법칙에 따른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또는 괜찮다고 또는 좋다고 여기는 그림에 따른 선택을 합니다. 행동, 태도, 말 등의 선택의 비하인드에 아름다움이라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의식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기억해볼 만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birth와 death 사이가 초이스일 때 이 선택은 각자의 아름다움에 이끌린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우리가 우연을 재료로 삶을 디자인해 나간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우연의 정의만큼 우연의 쓸모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이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책 속에서 우연의 쓸모를 제대로 경험하는 인물은 아마 테레자일 것입니다. 토마시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우연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테레자는 우연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연이 주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우연의 새 덕분에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을 이기고 토마시에게 찾아갑니다. 쿤데라 씨는 그녀가 대담해졌다고 하죠. 체코로 다시 돌아왔을 때 테레자는 토마시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버거워 보이는 그 책임을 이겨냈던 요인은 아름다움이 포착한 우연이었습니다. 토마시와의 우연이 새로운 삶의 욕구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마지막으로 쿤데라 씨는 테레자의 사랑이 삶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 이유를 우연에 귀인합니다. 우연이 에너지의 원천으로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연은 우리에게 삶의 욕구, 대담함, 에너지를 주는 원천입니다. 우연은 삶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는 이걸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을 포착하는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따라 우리는 삶을 디자인하며 살아갑니다.